네, 교육부는 지난 4월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성장 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이라는 그런 정책명을 써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정책 목표로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지산 학연의 협력의 허브로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성장 엔진 산업을 권역별로 이제 선정을 할 텐데 그 기업들이 적기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또 혁신 역량이 축적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을 같이 개발함으로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AX 시대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이런 지역 고등 교육 체계를 좀 개편해 내겠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인재가 그 정주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내겠다라는 그런 정책 배경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장 엔진 연계의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의 추진 전략은요. 거점 국립대 일부를 선정해서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거점 국립대 9개 대상으로 이제 모든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3번, 4번 공통 지원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기존 국립대학의 지원 정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첫 번째, 성장 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 거점 육성, 그리고 두 번째, 지역 AI 교육 연구 거점 육성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별화되는 과제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의 경우는 거점 국립대학과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 분야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일체화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패키지형으로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잘 연계해서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융합 연구원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고 또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 이런 식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 추진 과제는 AI 시대 지역 AI 교육과 연구 거점 육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성장 엔진 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AI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서 AI 전문 인재와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연구를 통해서도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반에 AI 대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실제 이제 의도했던 정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 정책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제 어떠한 식으로 추진되어야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답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정책은 단순히 대학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정책 자체가 이제 정책의 어떤 목표나 주요한 내용들을 전략들을 보시면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을 권역의 성장 엔진 분야의 연구 교육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략 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모든 인재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우수 인재, 고급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개별 대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접근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실효적 추진을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점 국립대학의 구조 혁신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학부 중심 교육 체제에서 이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서 대학원 중심성을 강화해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 계획을 하는데 사전에 잘 수립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어떤 부분에 재원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들이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으려면 명확하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기본 방향은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성장 엔진 어떤 분야를 확정한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국립대학의 특성화 그런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방향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재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들을 재평가한 그런 대상은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1주기, 2주기 국립대학 육성 사업, 그리고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라이즈 사업 일부를 분석해 보았고요. 이 사업들을 분석함으로써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그 기본 방향 첫 번째와 연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의 그런 구조혁신 계획 관련된 것인데요. 기존의 국립대학 육성과 지역혁신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런 거점 국립대학 육성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냐라고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듯이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그런 정책들은 거점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어떤 역할을 요구하기보다는 전체 국립대학을 평균적으로 교육, 연구 이런 여건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경쟁력 강화 자체보다는 공공성 강화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인식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거점 국립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정책 논의로 확장되지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그런 연구 경쟁력 강화보다는 학부교육 혁신에 중점을 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혁신 체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필요 충분 조건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결국은 거점 국립대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본 방향 두 번째 관련해서 시사점입니다. 네, 기존 정책은 사업 신청과 선정 단계에서 어떤 국가 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전략을 명료하게 수립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대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좀 존중을 하고 대학이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재정 지원 이후에 실제로 그 계획들이 실천될 수가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사업 신청 시에 어떤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나 합의에 기반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계획의 취지나 그런 실행 방안들이 그대로 실천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었고요. 또 이런 재정의 어떤 지원을 받고 또 그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서 그 취지가 변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런 특성화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내야 하고 그리고 정부는 그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체계 구축 관련된 시사점입니다. 네, 기존 정책은 어떤 대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이나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해서 어떤 산업의 핵심 분야를 선정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지역과 거점 국립대학 그런 특성화 전략 간의 연계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산업을 선정하거나 대학 특성화 어떤 전략에 있어서 서로 이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여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낭비 그리고 효율성의 부족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다루기 위해서 이번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 산업 육성과 지역 혁신과 연계된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런 조정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력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먼저 성장 엔진을 권역별로 선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그 거점 국립대학의 특성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시사점들을 종합해서 이제 지역 특화 발전 전략과 연계한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 방향으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거점 국립대학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이 거점 국립대학이 권역 내 다른 국가 중심 대학이나 또 사립 대학과 이제 기능을 배분하고 서로 이제 역할을 다양화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구조 혁신 방향, 즉 대학원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학부 정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또 대학원 정원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을 잘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제 대학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라고 했을 때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인재 양성 성과 측면에서 주요 사립대와 비교해 봤을 때 대학원의 거점 국립대 대학원 졸업자들이 취업률이나 유지 취업률 측면에서 주요 사립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학원 중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시사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제언입니다. 패키지 사업 신청 단계에서 권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그런 거점 국립대 특성화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점 국립대의 특성화 전략은 모든 학과에 균등하게 그렇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장 엔진 연계된 분야에 집중, 선택과 집중하는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그리고 구성원 간의 어떤 서로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한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또 이 부분이 그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 잘 녹여져서 또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거점 국립대학 특성화 전략보다 수립보다는 권역 성장 엔진 분야에 대한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정합성이 강화가 되어야 결국 거점 국립대학의 어떤 인재 육성, 우수한 인재를 육성했을 때 지역의 권역의 그런 성장 엔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연계된 그런 부분들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의 원리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발표와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투자를 했을 때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취지로 어떤 그 관련된 분야에 집중했을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목표 달성과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기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미리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계획들을 잘 검토가 된 다음에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잘 준비된 대학부터 시작하고 나서 그 준비된 대학을 선정하고 나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선정되는 대학들도 그런 것들을 모델을 삼아서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언입니다. 그 미래대학 교육 시스템의 일부이죠. 거점 국립대학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서로 맞물려서 지역 내 대학 간의 연계 네트워크로서 잘 돌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부 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권역 내 그런 대학들과 그리고 대학원의 연구 중심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거점 국립대학 이렇게 서로 잘 연계가 되어서 학부 대학원 또 연구소까지 잘 연계가 되어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또 연구 개발을 위한 그런 혁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을 확산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이런 지식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도 수평적인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권역의 어떤 산업 발전에 더 이제 기능할 수 있는 더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6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보도 자료입니다.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 세부 기준을 이렇게 제가 수록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정책화되고 그리고 발표되는 과정까지 계속 나온 논의는 결국 주된 논의는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요. 기존에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정책들도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 충분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잘 육성해내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의 확대, 재정 규모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의 대학 교육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점 국립대학 그리고 우리 지역 인재 양성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구조 혁신이라든지 또 특성화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잘 녹여져야 되고 또 산업과 국토 정책과 함께 협력적으로 잘 갈 때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잘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